혹시 여러분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위험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병원에 한시라도 빨리 가야 하는데 그럴 여건이 안 될 때 부르는 것이 바로 구급차죠.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에 맞게 병원까지 도착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차들로 가득한 도로에서 막힘없이 현장에 도착하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바로 비협조적인 운전자들과 도로 혼잡 때문인데요. 여러분들은 구급차가 뒤에서 사이렌을 켜고 있으면 잘 비켜주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며 그 나라의 시민의식을 판가름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선진국들은 긴급 차량에게 길을 잘 터주는 반면 후진국들은 길을 잘 터주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죠. 예전에는 우리도 잘 비켜주지 않는 편에 속했습니다. 2010년 당시만 하더라도 구급차가 출동한 143만여 건 중 신고 접수 후 4분 안에 현장에 도착한 사례가 고작 32.8%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구급차가 왔을 때 안 비켜주는 차량이 거의 없고 두 갈래로 쫙 비켜줘 모세의 기적이라는 짤도 커뮤니티에 많이 올라오곤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요? 비슷한 상황에서 미국은 조금 더 강경하게 대처를 하는 편입니다. 해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국 구급차가 일명 길막을 하는 차량을 가차없이 밀어버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영상 속 구급차는 갓길 쪽으로 질주하고 있는데 길을 막고 있는 차량을 그대로 밟고 지나갔죠. 이럴 수 있는 이유는 미국에선 구급차와 일반 차량이 부딪히면 어떤 이유에서건 일반 차량에게 100%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한국은 시민의식만으로 어느 정도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런 제도처럼 강경하게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총각을 다투는 일이니 조금은 강경하게 대처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모든 나라가 미국이나 한국처럼 길을 잘 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실제로 일반 차량이 구급차를 가로막아 도착 지연으로 응급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구급차가 자기 차 앞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구급차 운행을 30분이나 저지해 끝내 환자가 숨지는 사건도 빈번하다고 하죠. 그런데 더욱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법원이 내린 판결은 고작 200위안, 하나로 36,000원이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더 안 고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도 이와 비슷합니다. 오히려 인도는 중국보다 더 심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정리되지 않은 차선은 물론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까지 한데 어우러져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인도의 구급차는 사이렌 소리까지 작기 때문에 아무도 구급차를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내 가족이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하루빨리 시민의식이 개선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시민의식이 개선되더라도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바로 교통체증과 같은 도로 혼잡 때문인데요. 이제는 우리도 구급차 소리가 들리면 안 비켜주는 차량이 거의 없지만 교차로의 경우에는 다른 차로에 있던 차가 구급차의 소리를 못 듣고 진입해버려 어쩔 수 없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는 사람도 애간장이 탈 정도로 발을 동동거리게 되는데요. 과거에 구급대원들에게 어떤 점이 가장 힘드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급한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운전자들이 길을 비켜주지도 못할 만큼 도로가 혼잡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죠.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까지 해결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여타 다른 선진국들이 쉽게 시도할 수 없는 시스템까지 도입하며 부러운 눈길을 받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구급차가 응급 환자를 병원에 이송할 때 긴급차량의 위치를 GPS로 추적해 자동으로 녹색등이 켜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화제가 된 것은 바로 2021년이었습니다. 제주도 주요 도로 약 300km 구간의 통신망을 구축해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도로가 네트워크로 연결돼 그야말로 디지털 도로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구급차가 지나갈 때 신호등을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이나 기상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낙하물이나 교통사고 등의 위험 경고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결과 1km를 이동할 때 통행시간은 도입하기 전보다 무려 56%나 단축됐다고 하는데요. 즉, 시스템이 없을 때에는 1km를 평균 3분 20초 만에 갔다면 이걸 도입한 후에는 1분 27초 만에 통과하는 쾌거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 긴급차량 우선 신호 서비스 기술은 구급차가 지나갈 때 신호등을 제어해 환자를 재빠르게 병원으로 후송할 때 아주 유용한데요.
수원시는 전국 최초로 시내 전 구간에 긴급 차량 우선 신호를 구축해 이를 이용하면 수원 망포동에서 아주대 병원까지 5.6km의 거리를 무려 9분 8초 만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시장은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시스템이라며 시스템 특성상 일시적 차량 정체가 불가피하지만 시민 여러분께서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지금은 우리도 시민의식이 많이 상승해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거나 불평한 시민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스템이 광고로 유튜브에 소개되자 외국인들의 반응이 무척이나 뜨거웠는데요. 한국에 스마트 구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와, 이런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 물론 내가 사는 독일은 구급차가 지나갈 때 막아서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건 문제가 안 되지만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막아버려서 내가 더 답답했던 적이 있었거든. 그걸 한 번에 해결해버렸네. 이건 한국이 인터넷이 빨라서 가능한 거야. 우리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인프라는 한국은 뚝딱뚝딱 구축해내는 게 너무 부러워진다. 우리도 이걸 얼른 도입하면 안 되나?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시스템도 같이 발전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 구급차가 오면 길을 비켜주는 시민의식을 넘어서서 교통 시스템까지 구축해나가고 있습니다. 구급차에게 일부는 그야말로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시간이죠. 한국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시민의식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통혼잡 문제도 해결해버렸는데요. 정말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나라답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단순히 구급차를 움직일 때 편한 것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자율주행 시대에서도 유용한 기술 아니야? 교통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아무래도 한국은 미래 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 같다. 전 세계가 스마트 도로를 구축하려고 엄청 했었지. 그런데 제대로 실행한 건 한국뿐이네. 그런데 그게 누군가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라니 너무 멋지다. 내 삼촌은 소방관인데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 동안 불 속에서 싸우는 것보다 길이 막혀 불을 끌어가지도 못하고 도로에서 시간을 버리고 있을 때가 제일 괴롭댔어.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이건 인프라가 잘 갖춰진 한국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은데 미국만 보더라도 각 주마다 법이 다 달라서 적용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야. 서울의 교통체증은 정말 미칠 정도지. 가끔은 걸어가는 게 더 빠르던데? 그런 나라에서 구급차가 어떻게 갈까 싶었는데 한국은 다 생각이 있구나. 이건 전 세계가 다 도입했으면 좋겠다. 내가 예전에 한국에 살 때는 별로 비켜주지 않아서 놀랐는데 지금은 너무 달라진 상황에 놀란다. 몇 년 만에 이런 변화가 어떻게 가능한 거야? 신호등이 구급차가 나타나니까 초록불로 변한다고. 이거 완전 영화 아니야? 구급차가 지나갈 때마다 도로를 통제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어. 대체 한국은 뭘 만들어내는 거야? 미국은 선진국이라면서 시민들을 위해 쓰는 돈이 거의 없어. 나라면 한국에서 살겠어? 한국처럼 경제와 시민의식이 같이 성장하는 나라도 드문데 뭐든지 빨리빨리 하는 나라답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구급차와 시민의식, 교통 시스템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을 알아봤는데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